17장 장인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프리메이슨 폴 제퍼스 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장 푸른 지부의 왕관이라고 여겨지는 세 번째 등급은 앞선 두 의식에서 지원자들이 행했던 모든 것의 정점이다. 신입 도제 지원자는 내적 본성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영적 부분과 적절히 조화시키게 된다. 물리적 본성이 정화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정신적 역량이 가다듬어지고 그 지평도 넓어진다. 다음 등급인 숙련공에서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성전의 지성소에 닿게 되며 가슴 속의 가장 신성한 존재를 탐구한다고 되어 있다. 장인 등급은 노년의 상징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보낸 인생을 행복하게 반추하며 영광스러운 불멸성을 확신하며 숨을 거두는 것이라고 한다. 장인 승급 의식에 포함된 드라마 안에서 지원자는 위대한 히람 아비프의 역할을 맡아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경험한다. 이 의식은 고대 수수께끼 학파와 완벽하게 상응하는 히람 아비프 전설을 형제의 조직의 내적 영혼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프리메이슨 학자는 이를 두고 우리 전통의 기초가 되는 원형적인 힘들을 익히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히람 아비프는 수수께끼 학파의 영웅들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히람 아비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오시리스 신에 대해서도 드라마가 있다. 여기서도 이야기는 오시리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시작된다. 이시스 신은 오시리스의 몸을 찾아 소생시킨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도 타이탄의 공격을 받아 사지가 잘려 나가지만은 레아 여신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찾는다. 이들 고대의 이야기들은 대지가 성스러운 힘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신성한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 솔로몬 신전 건축에는 장인이 3명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두로 왕 히람, 그리고 히람 아비프가 그들이다. 이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은 성스러운 진리, 자신의 영적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달될 수 없는 그 진리를 의미한다. 이들 비밀을 알게 된 이는 잘 산 인생이라는 보상을 얻고 미지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 프리메이슨에서 말하는 여행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닌 영적 불멸 상태로의 이동을 말한다. 이 여행은 암호, 기호, 비밀의 단어 등을 통한 깊숙한 내부 침잠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히람 아비프 의식에 등장하는 무법자 3명, 권리를 갖지 못했으면서도 비밀을 차지하려 하다가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된 그들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스러운 진실을 얻으려는 자는 결국 도둑이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 무법자는 무지, 열정, 잘못된 태도의 상징이다. 히람 아비프의 죽음이 성스러운 언어라는 지식의 큰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프리메이슨 의식은 삶의 원천을 상실하고 쫓겨난 상황을 상징한다. 프리메이슨 회원들은 자신이 성스러운 진리를 추구하고 믿으며 프리메이슨이 빛을 통해 성스러운 힘과 진리에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세 가지 등급을 거쳐가는 것은 그 진리를 얻기 위한 여정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얻는 교훈은 누구나 죽지만 빛에 도달한 이는 자, 이렇게 둘러서 장인으로 승급하는 지원자는 히람 아비프 역할을 맡아 상징적으로 이런 경험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인데, 죽음에 대한 불멸을 얻는다는 것이다. 크크 맥락티는 프리메이슨 의식과 상징을 통한 여행이라는 저서에서 세 번째 등급 지원자가 당면하는 죽음은 그가 심리적인 존재인 동시에 물리적인 존재라는 깨달음을 준다. 하지만 그는 영혼과 몸을 함께 가진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의식은
지원자 자아의 죽음, 심리적인 핵심을 요구한다. 자아란 존재와 동일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대단히 힘들고 두려운 과정이다라고 설명한다. 장인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한다. 저는 자유의지에 따라 전능한 신과 신을 위해 세워져 성 요한에게 헌신하는 이 지부에서 향후 장인 등급으로서 알게 되는 비밀이나 수수께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간직하며 장인 등급의 정식 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또한 저는 장인 등급과 지부가 가진 모든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며 교역과 총지부의 명령을 유지 수호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저를 묶은 밧줄의 길이가 허락하는 한 장인 지부나 장인 회원이 보내는 신호를 인식하고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힘이 닿고 저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가난하고 불행한 장인들, 그 미망인과 고아들에게 필요한 바를 이해하고 항상 도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살인과 반역을 제외하고는 장인 형제의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이나 노망된 노인, 미성년자, 무신론자, 바보, 정신병자 등이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공식 승인받지 못한 지부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지부 회원 혹은 공식 지부에서 추방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회원과 프리메이슨의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겠습니다. 장인 지부나 그 지부 회원에게 속임수를 쓰거나 해를 입히지 않으며 위험이 예상될 때는 적절한 사전 경고를 다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족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인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장인의 아내, 어머니, 여자 형제나 딸과 불륜관계를 맺지 않으며 힘이 닿는 한 남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막겠습니다. 위대한 프리메이슨의 말들을 제가 들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법한 지부안이 아니라면, 또한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몸짓 신호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곤란에 빠진 형제가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내 목숨을 잃을 가능성보다 그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더 큰 한 그를 도우려 달려갈 것입니다. 이 모두를 주저함 없이 성실히 행하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고 맹세합니다. 제가 장인으로서의 이 의무를 어긴다면 제 몸을 갈라 내장을 꺼내 태우고 그 죄를 사방의 바람에 날려보내 한 점의 기억도 남기지 않는 벌을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시어 꾸준히 해야 할 바를 다하게 하소서. 너무 엄숙한 서약이네. 자유의지에 따라서 장인의 앞치마를 주기 전에 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솔로몬 왕의 신전 건축 때부터 일꾼들은 앞치마 입는 방법으로 서로를 구분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인은 앞치마를 사각형으로 하여 스스로 장인 혹은 작업 감독임을 알립니다. 사려 깊은 장인으로서 당신도 이렇게 앞치마를 입음으로써 전 인류를 향한 당신의 행동이 완벽하도록, 신에 대한 총체적인 봉사를 상징하도록, 국가, 이웃, 가족, 당신 자신에 대한 내 종류의 의무를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장인 등급의 연장은 24인치 자와 망치이다. 의식에서는 망치는 히람 아비페를 살해한 연장이며 삽은 그를 파묻은 연장, 관은 그의 사체를 담은 것이고 아카시아 어린 가지는 그의 무덤가에 자라난 식물이다 라고 설명한다. 프리메이슨 전통에서 앞의 세 가지는 도덕성의 상징으로 생각 깊은 모든 사람에게 진지한 반성을 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런 무덤가에 자라남으로써 우리 안의 초월적인 지식이 절대로 죽지 않음을 보여주는 어린 아카시아 가지가 없다면 그저 어둡고 우울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지부장은 설명한다. 장인 승급 의식에는 또 다른 상징들도 사용된다. 향로,
신에게 늘 희생을 바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상징이다. 향로가 뜨거운 열기로 달구어질수록 우리 마음도 우리 존재를 만든 분이 베푸는 축복과 편안함에 대한 감사로 불타게 된다. 불통, 산업을 상징하며 하늘 높은 곳의 천사로부터 땅의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생산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이성적 지적 존재로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생산적이어야만 한다. 주위 피조물들이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서 그저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별 불편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규약집과 이를 지키는 문지기의 칼. 우리가 생각, 말, 행동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점, 특히 프리메이슨의 적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상징이다. 프리메이슨 회원으로서의 미덕과 침묵, 신중함을 간직해야 한다. 심장을 가리키는 검, 정의가 곧 찾아올 것임을 상징한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모든 것을 보는 분, 태양과 달, 별들에게도 복종받는 분, 그 보살핌 안에서 해성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분은 우리 가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상을 내리실 것이다. 닷과 방주, 굳건한 희망과 잘 보낸 삶을 상징한다. 방주는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도록 돕고 닫힌 안전한 항구에 정착하게 해준다. 그곳에서 우리는 걱정을 잊을 것이다. 유클리드의 49번째 문제, 예술과 학문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준다. 모래시계, 인간 삶의 상징이다. 모래가 얼마나 금수에 떨어지는지, 우리 삶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모래시계의 모래 알갱이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떨어져 내려 결국은 위쪽이 텅 비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여린 희망의 잎이 돋아나 내일 만개하지만 그 영광을 누리기 무섭게 한파가 닥쳐와 잎사귀는 얼어붙고 영광은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어머니 대지로 되돌아간다. 낮, 삶이라는 가는 줄을 끊고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시간을 상징한다. 시간은 날씨 인간에게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오는지 살펴보라. 우리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의 수많은 불행을 피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시간의 낫에 잘려나가고 조상들이 갔던 곳으로 향하는 것은 똑같아. 장인의 권리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원조, 방문, 그리고 장례이다. 어느 프리메이슨 회원의 설명을 보자. 프리메이슨 장인의 원조는 소속 지부에 혹은 다른 장인에게 주어진다. 원조를 요청받은 개인은 원조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기 가족에게 물질적인 피해는 없는지 판단할 권리를 갖는다. 원조는 지부와 개인 모두의 자발적인 기능이다. 지부의 재정 상태가 나빠 도울 상황이 못 된다면 총지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리메이슨의 원조를 받으려면 과거 5년 동안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없어야 하고 요청 시점에 진행 중인 고소건이 없어야 한다. 사망 시점에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장인의 미망인이나 사제들도 원조를 요청할 자격이 있다. 장인 등급의 가장 큰 특혜 중 하나가 다른 지부를 방문할 권리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위가 높고 대상 지부의 회원이 아니며 회비를 완납한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프리메이슨식의 장례는 회원이나 직계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치러진다. 장례식장은 교회, 지부, 장례식장, 묘지 등 모두가 가능하다. 장인은 프리메이슨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가진다. 자신에게 프리메이슨의 빛을 주고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해준 지부에 충성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래야 가능한 자주 지부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세 번째, 장인 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인의 위대한 등급까지 올라섰다고 표현된다. 상징적인 프리메이슨의 정점에 선 장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올라섬은 성실, 믿음, 힘의 미덕을 가르쳐주는 드라마이다. 가장 활발한 저술로 권위를 얻고 있는 프리메이슨 작가 중 한 명인 칼 클라우디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장인은 프리메이슨 회원인 동시에 훌륭한 시민이다. 아니, 회원이기에 앞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장인의 영예 통합과 성실의 가르침, 그림자의 격곡 등 시험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강인함 등 장인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은 시민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차원이다. 새로운 시대의 장인은 모든 상황에서 존엄성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장인은 일반인보다 더 훌륭한 시민이어야 한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성스러운 영예를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엘버트 맥키의 프리메이슨 백과사전에서 등급이라는 단어는 본래 걸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프리메이슨의 등급은 낮은 지식 수준에서 높은 지식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지원자가 내딛는 걸음걸음이다 라고 설명된다. 푸른 지부의 장인이 자신의 경험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며 고대 프리메이슨의 빛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제자 훈련이라 할까, 어떻든 충성할 수 있는 그 등급의 수준이 그만큼 공부의 일정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자, 18장 스코틀랜드 의식과 요크 의식의 두 가지. 스코틀랜드 의식. 자, 순수한 고대 프리메이슨은 신입, 도제, 숭령공, 장인의 3개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스코틀랜드 의식과 요크 의식은 그보다 상위의 등급들을 정한 체제이다. 스코틀랜드 의식은 1801년 미국에서 조직되었다. 프랑스의 스코틀랜드 원성 의식에 바탕을 두었으며 32개 등급에서 33번째 명예 등급이 합쳐진 형태이다. 스코틀랜드 의식과 요크 의식은 미국의 푸른 지부에서 장인 등급에 오른 회원이 향후 승급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체제이다. 32번째 등급의 프리메이슨은 벨리라 불리는 센터에서 모임을 갖는다. 17세기에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의식에는 도제, 숭령공, 장인으로 이어지는 기본 등급에서 더 나아가 승급할 필요성을 느끼는 회원들을 포함하며 그 중에는 스코틀랜드인과 영국인도 있다. 프리메이슨의 교육 조직이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의식은 기본 3개 등급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전통, 전설, 도덕의 차원까지 확장시킨다. 4번째에서 14번째 등급은 미국의 지부가 역사에 남긴 자취를 찾고 주님에 대해 탐구하도록 하며 주님은 알미 아닌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도록 만든다. 다음 4개 등급은 솔로몬 왕의 신전이 파괴되면서 요한계시록이 씌워지기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며 종교적, 역사적, 도덕적, 철학적이다. 19번째에서 30번째까지의 등급은 십자군 시대에 해당하며 기사의 미덕을 강조한다. 도덕성과 미덕의 실천이 프리메이슨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 신비한 상징을 살피기도 한다. 31번째와 32번째 등급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법, 그리고 이상으로서의 신성한 정의 사이에서 끝없이 변화하는 관계를 살핀다. 33번째 등급과 명예의 궁정 기사 단장은 명예 등급으로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스코틀랜드 의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자리를 가진다.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일은 중요하다.
지원자가 관리이든 의식 주관자이든 문직이든 강연자든 반갑게 맞아들여 옷차림과 음식 등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 여자와 가족들도 원래 비공개 모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 의식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된다. 자, 이렇게 되네요. 완성지부에서 네 번째, 비밀장인, 완벽한 장인, 정통비서, 헌병가, 재판관, 건물 감독관, 9에서 뽑힌 자, 15에서 뽑힌 자, 12에서 뽑힌 자, 그랜드 마스터 건축가 솔로몬의 로열 아치, 완벽하고 위대한 뽑힌 자. 장미 십자가의 지부에서는 15번째로 동방의 기사 혹은 검은 기사, 예루살렘의 왕자, 동쪽과 서쪽의 기사, 장미 십자가 기사. 이렇게 장로회의에는 이제 올라가면 19번째는 대주교, 불멸의 장인, 노아 대주교, 리바노스 왕자, 예배소의 책임자, 예배소의 왕자, 노세뱀의 기사, 자비의 왕자, 신전의 사령관, 태양의 기사, 성 앤드류의 기사, 카도시의 기사, 조사 및 재판 사령관, 왕실의 고귀한 비밀을 지키는 위대한 왕자. 고대로부터 전수된 스코틀랜드 의식이 현대적으로 수립된 것은 찰스턴 최초의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진 18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규약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최초의 위원회는 미합중국 남부를 관할하기 위한 최고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위원회로서 이것은 세계의 어머니 위원회로 자리 잡았다. 1813년 북부 최고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처음에는 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의 14개 주를 포함했으며 1818년에 위스콘신이 추가되었다. 남부위원회는 미국의 나머지 주 그리고 1813년 이후 미국에 편입된 지역 및 스코틀랜드 의식을 따르는 다른 나라들을 관할한다. 여기에는 엘라베마,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알래스카의 34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육군과 해군, 중국, 일본,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파나마, 운하 지역이 포함된다. 스코틀랜드 의식은 당초 유럽 대륙에서 실시된 것을 근간으로 하였다가 이후에 1761년, 62년, 86년의 구약을 통해 정식으로 확립되었고 이 때문에 대륙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린다. 이 의식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도 퍼져 있다. 북부 관할은 4번째에서 14번째 등급을 완성의 지부, 15번째와 16번째를 예루살렘 왕자위원회, 17번째, 18번째를 장미 십자가 지부, 19번째, 32번째를 장로회의라고 구분한다. 캐나다에는 완성의 지부, 장미 십자가 지부, 장로회의라는 세 가지 구분만 존재한다. 스코틀랜드 의식이 무종파로 정의되기는 하지만 북부와 남부의 최고위원회는 부활절 전 주 목요일과 부활절 일요일에 상징적인 빛을 꺼뜨렸다가 다시 밝히는 의식을 치른다. 스코틀랜드 의식의 종교에 대한 남부 관할의 고 제임스 리차드슨 대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스코틀랜드 의식은 신에 대한 믿음과 선한 행동이라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원칙 외에 그 어떤 교리도 퍼뜨리고자 하지 않는다. 신이 인간의 가슴에 심어놓은 변치 않고 영원한 종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내세우지 않는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어디에서나 이런 종교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모든 종교의 도덕 교사이고 악이 아닌 선의 교사, 오류가 아닌 진실의 교사이다. 단테의 시절에 그랬듯이 그 사명은 인류가 전체 정치를 딛고 영혼의 북정을 밟아 누르도록 조력하는 데 있다. 스코틀랜드 의식은 미국의 여러 주에 자신의 건물을 갖게 되었다. 수도 워싱턴에 있는 하우스 오브 템플은 남북 관할 최고위원회 본부이다. 여기에는 커다란 도서관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2년마다 모임을 갖는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철저하고 세밀하고 깊고 깊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네요. 자, 여기까지 스코틀랜드 의식까지만 보고 요크 의식은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